정부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GTX D 노선은 김포에서 부천까지 노선으로 연결됩니다. 민선 7기 임기 1년을 앞두고 우리 지역 지자체장들에게 지역 정책 사업과 현안 해결 상황을 직접 들어봅니다. 먼저 부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문신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타투이스트들이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이병록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역할과 활동 내용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정부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GTX D 노선은 김포에서 부천까지 노선으로 연결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죠. 이세진 기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드디어 나왔지요? 네, 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뜨거운 논란 속에 있던 GTX D 노선은 결국 김포에서 부천까지 노선으로 확정됐습니다. 정확한 노선은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 구간입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공개된 초안과 같은 노선인데요. 해당 노선에 대한 서부 수도권 지역의 반발은 뜨거웠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들도 삭발과 단식 시위에 참여하며 서울을 지나는 노선으로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지만 노선은 결국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 노선을 그대로 반영한 이유로는 다시 한번 경제성이 등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구간이 사업비나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 GTX B 노선과의 연결 계획을 못 박았습니다. GTX B 노선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GTX B 노선을 함께 이용해 서울 용산역까지 직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김포에서 서울까지 가는 다른 이동 경로도 대안으로 언급했습니다. 먼저 인천 2호선이 고양까지 연결되면 킨텍스역까지 가서 GTX A로 갈아탈 수 있는 경로, 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타고 계양역에서 급행공항철도를 갈아타고 서울역까지 갈 수 있는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초안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은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노선 계획이나 차량 기지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있을 경우를 조건으로 제시하며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합의로 난항을 겪어왔던 5호선 연장의 실질적 실마리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이날 철도망 계획 확정 이후에도 지역민 반발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 확정 직후부터 서부 수도권에서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속속 입장문을 내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계획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전된 성과라고 평가를 한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규탄 성명서가 나오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에서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수도권 지자체는 노래 연습장이나 실내 체육시설 같은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또 각 시군별로 방역 수칙 위반 횟수가 잦은 업종에는 같은 업종 전체 운영 제한 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지역별 대응도 강화해 인천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횟수를 늘리고 경기도는 유흥시설 종사자와 학원 강사에게 주 1회 선제 검사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한창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논란의 광역 소각장, 주목받는 문화예술도시에서 시행 2년이 지난 광역동은 부천 지역의 주요 과제와 현안입니다. 민선 7기 임기 막바지 시점,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대담의 주요 내용을 이정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수개월째 지역 내에서 민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소각장 광역화는 결국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현안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광역화는 저희가 먼저 요청을
네. 했던 거고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을 좀 안심시켜 드리고 나머지 거기서 나온 이익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미래를 위한 준비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환경도 좀 쾌적하게 만들고 빨리 좀 논의가 진행돼서 좀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발족한 부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시민협의회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필요한 것들을 점검도 하시고 뭐 주민협의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계속하면서 그런 걸 점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분위기를 바꿔 문화예술도시 부천의 면모도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시작으로 하반기 만화, 애니메이션 축제도 잇따라 개막을 앞둔 상황. 앞으로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과 부천 아트센터 개관으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공고히 다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예. 영화제든 애니메이션 그렇죠. 페스티벌, 만화 축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만들어질 웹툰 융합센터, 아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시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것을 더 좋은 시설에서 그런 진입 장벽들을 낮춰서 그런 문화 행위권들을 좀 높이자. 끝으로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시장은 재선에 대한 의지와 함께 연속성 있는 시정 운영 계획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은 네. 사업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부천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지금 매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손으로 과거에 좀 지지부진한 것들을 출발 다 시키고. 민선 7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장덕천 부천시장 특집 대담은 30일 헬로 이슈 토크에서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타투이스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때문에 타투이스트들은 문신시술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의료법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문신시술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피부에 상처를 내고 물감을 들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문신. 대부분의 문신 시술은 타투이스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입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은 문신 시술 과정에서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현행법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다 보니 문신 시술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패션업처럼 많이들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것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합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타투이스트 단체는 의료인 외에는 문신 시술이 불법이다 보니 타투이스트들이 신고 협박을 당해 시술 비용을 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 이 때문에 타투이스트들의 안전과 체계적인 위생 관리 등을 위해 문신 시술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다 멸균 처리돼서 나왔고 잉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나라에서 잡아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훨씬 더 안전하고. 국회에서는 지난해 문신사 법안을 비롯해 최근에는 타투업 법안까지 문신업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문신 시술을 양성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국민 안전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연구자료를 통해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문신이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문신 시술 자격을 현행대로 의사에게만 부여할지 타투이스트까지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인천에서는 이미 지난 5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또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이병록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는 이 자치경찰제가 뭔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치경찰제가 뭔지 7월 1일자부터 이 전면 시행되는 이 자치경찰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됩니다. 자치경찰제는 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 그리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시범 출범한 지 15년 만에 그동안 미뤄왔던 치안행정 분야까지 지방자치가 확대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치경찰제도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는 그대로 두고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위원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될 텐데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어떤 역할을 주로 좀 하게 됩니까? 예, 그동안 국가경찰이 전담해온 치안행정에서 그 공공안전, 수사 등 그 국가경찰 사무와 시민안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해서 그 경찰청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네. 위원회는 별도의 하부 조직은 없고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천경찰청 내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휘 감독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분야 등 시급한 현황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통해서 자치경찰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의 경찰 치안 활동과는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특별히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점입니까? 여러 치안행정 중에서 어린이 안전 문제를 위원회 그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쿨존 사고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등 청소년 범죄, 그리고 아동 학대와 같은 부분까지 어린이 안전을 확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아동 등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그 시와 교육청, 경찰청이 협력해서 119 치안 종합 상황실 그 신고 체계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폭을 넓히고 신고와 대응 조치를 철저히 해서 아동 범죄를 줄여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월 전면 시행되는 인천자치경찰제 아주 기대가 되는데, 특히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초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셨습니다. 각오의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앞으로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서 자치경찰의 취지에 맞는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신호기, 방범 CCTV, 가로등 설치 등 교통 관련 시설에 대해서 인천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수요에 대해서 신속하고 충실히 반영해서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